과학시간 시작하도록 할게요. 교과서는 50쪽 펴주시고요. 실험 관찰은 25쪽을 피면 되겠습니다. 책을 다 폈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사진을 하나 보여줄 건데 이게 누구, 어떤 동물인지 한번 맞춰보도록 합시다. 자, 이런 동물 여러분들 본 적 있나요? 이거는 어떤 동물일까요? 그렇죠. 나비는 나비인데 어떤 나비일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 걸 보니까 이 나비는 배추 흰나비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우리 배추 흰나비를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또 교실에서 직접 배추 흰나비를 길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문제는 총 3가지가 되겠고요. 그 3가지 안내해 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배추 흰나비란 무엇인가, 배추 흰나비 자체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배추 흰나비의 사육장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배추 흰나비 관찰 계획을 세워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먼저 배추 흰나비란 어떤 걸 배추 흰나비라고 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배추 흰나비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어요. 날개는 하얀색이고 더듬이 2개가 있고요. 그리고 눈도 있고 다리도 하얀색이라는 걸 알 수가 있네요. 자, 이런 친구는요, 나비목 흰 나비과로 들어가고요. 서식지는 들판이나 낮은 산지에 많이 살아요. 그래서 배추 흰나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 주변에도 많이 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파트 화단이나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살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름을 배추 흰나비라고 붙었냐? 배추밭에서 자주 발견되어 가지고 이름을 배추 흰나비라고 부르게 되었답니다. 자, 배추 흰나비가 사는 곳은 어디일까요, 여러분? 힌트는요, 배추 흰나비가 알을 낳는 곳이에요. 그렇죠. 배추 흰나비니까 뭔가 배추밭에서 많이 발견됐으니까 배추를 많이 먹고 자라겠죠. 배추 흰나비가 사는 곳은 주로 배추밭입니다. 배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는 김치의 원재료가 되기도 하고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많이 먹는 그런 식물의 잎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배추 흰나비는 어떤 먹이를 먹고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자, 배추 흰나비 애벌레는 배추 외에 어떤 식물을 먹을까요? 배추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물론 배추만 먹고 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꼭 배추만 먹는 건 아니고 다른 식물 잎에도 알을 낳게 되는데, 그 식물 잎에는 어떤 게 있을까? 어떤 게 있냐면은 일단 우리가 흔히 먹는 양배추에도 배추 흰나비가 알을 낳고 또 이걸 갉아먹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무 잎에도 알을 낳고 갉아먹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우리가 뭐 깍두기 먹는 부분이 아니라 잎 부분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케일입니다. 케일 잎도 배추 흰나비가 상당히 좋아해서요, 케일에도 배추 흰나비가 알을 많이 낳습니다. 우리 이렇게 배추 흰나비는 어떤 친구고 또 먹이는 어디고 어디 사는지에 대해서 알아보았으니까 첫 번째 활동은 마무리하고요. 두 번째 활동, 배추 흰나비 사육장은 어떻게 꾸며야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배추 흰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거는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투명한 그릇이에요. 여기 밑에 보면은 투명한 그릇이 있어서 여기 안에서 애벌레가 기어다녀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육상자가 필요하고요. 배추 흰나비의 먹이가 필요합니다. 배추 흰나비 먹이는 우리 선생님이랑 아까 배웠었는데 배추가 될 수도 있고 양배추, 케일, 그 다음에 무잎 이런 것들을 먹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먹이를 먹을 수 있는 배추 화분을 하나 준비해주면 좋고요. 세 번째로는 먹이가 마르거나 시들지 않게 할 분무기가 필요합니다. 식물이 시들어 버리면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먹을 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게 됩니다.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분무기로 틈틈이 물을 뿌려주고요. 배추 흰나비 애벌레가 잎을 싱싱하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애벌레를 보호할 수 있는 방충망이 있어야 돼요. 이 방충망을 왜 우리가 설치를 하냐면요, 일단 애벌레가 이 밖으로 나가게 되면은 우리가 찾을 수가 없게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또 애벌레를 공격하는 다른 벌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생벌이라는 게 있는데, 기생벌 관련 동영상은 선생님이 이학습터에 올려놓았으니까 그거 이따가 꼭 봐주세요. 애벌레 자체가 도망가는 걸 막기 위해서 방충망을 치고요. 또 애벌레를 죽이는 다른 동물들이 오지 못하게끔 방충망을 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사육장 만드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시다. 먼저 투명한 빈 상자 밑에다가 탈지면을 깔아줍니다. 탈지면이 없다면 휴지를 깔아줘도 돼요. 탈지면과 휴지를 깔아주는 이유는 여기 탈지면에다가 분무기를 축축축 뿌려가지고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 사육 상자 안에 습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깔아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고요. 옆에 보면 이렇게 지지대도 세워주면 좋습니다. 방충망을 세우기 위해서. 배추인납에 알이나 애벌레가 붙어있는 화분을 사육 상자 안에 집어넣어 줍니다.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윗부분을 방충망으로 덮어주고요. 고무줄이나 끈으로 고정시켜줍니다. 이거를 고정시켜줘야지 방충망이 움직이지 않아서 여기 안에 누가 들어오거나 이 애벌레들이 탈출하지 않겠죠. 이런 식으로 방충망을 씌워주게 되면은 사육상자가 완성이 됩니다. 그럼 이 사육상자 만드는 동영상 하나 보고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추흰나비는 어떤 과정을 거쳐 자랄까요?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사육상자를 꾸며봅시다. 먼저 빈 사육상자의 바닥에 휴지를 깔아주고 분무기로 물을 조금 뿌려주세요. 그리고 사육상자에 배추흰나비 알이 붙어있는 배추 화분을 넣습니다. 그 다음 윗부분을 방충망으로 덮고 고무줄로 고정하면 사육상자 꾸미기 완성! 여기서 잠깐! 사육상자를 꾸밀 때 모서리 4곳에 지지대를 설치해주면 배추흰나비가 넓게 다닐 수 있어서 더 좋아요. 자, 이제 사육상자를 햇빛이 직접 닿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고 배추흰나비를 길러보세요. 동영상을 보니까 사육상자를 만드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었죠. 자, 그런데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저희가 주의할 점이 있어요. 어떤 주의할 점이 있냐? 손으로 직접 만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애벌레는 정말 약한 친구고 또 애벌레에서 나비가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신기하다고 날개를 만지게 되면은 날개가 처음에 나올 때는 젖어 있는데 사람이 손으로 만져주게 되면 날개가 망가져요. 그렇게 되면은 나비가 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손으로 직접 만지지 말고요. 두 번째로는 화분이 마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먹이가 시들게 되면은 배추흰나비 애벌레가 죽게 되니까 그런 거겠죠. 그리고 세 번째, 애벌레가 다른 곳에 떨어졌을 때는 애벌레를 직접 손으로 만지지 않고 나뭇잎에 올라가도록 유도를 한 다음에 화분 안으로 넣어주면 되겠고요. 벌레가 징그럽다고 모기약 뿌리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햇빛이 직접 닿지 않고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 두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학교에 오게 되면은 우리 직접 관찰해 볼 거니까요. 기대하고 학교로 와주세요. 그러면 우리 아까 펼쳤던 실험 관찰 25쪽으로 가보도록 합시다. 실험 관찰 25쪽에 1번을 정리 같이 하도록 할게요.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것과 주의할 점을 조사해보자. 배추흰나비를 기를 때 필요한 것은 뭐가 있었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요. 먹이가 일단 있어야 되고 사육상자, 방충망, 휴지, 분무기, 고무줄,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었죠. 그리고 주의할 점은요. 알이나 애벌레를 만지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벌레라고 모기약 사용하면 절대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25쪽 1번에 정리해 주세요. 자, 우리 이렇게 배추흰나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또 배추흰나비 사육장을 어떤 방식으로 만드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봤으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배추흰나비를 어떻게 관찰할 것인가, 배추흰나비 관찰 계획을 같이 세워보도록 해요. 실험 관찰 25쪽에 2번 같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추흰나비를 기르면서 무엇을 어떤 방법으로 관찰할 것인지 써봅시다. 관찰 기간은요, 일단 먼저 2020년 6월 10일터로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관찰이 언제 끝나냐면은 배추흰나비가 알에서 깨어나서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고 또 번데기에서 나비가 돼서 날아가면 관찰이 끝난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걸 관찰할 거냐? 알과 애벌레, 번데기의 색깔과 모양, 이러한 것들을 관찰하게 될 거예요. 관찰 방법은요,
사육상자를 만들어 배추흰나비 애벌레를 우리가 직접 키워볼 거고요. 맨눈이나 돋보기를 통해서 관찰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절대 손으로 만지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애벌레의 건강을 위해서. 그럼 기록 방법은 관찰 기록장에 글과 그림을 사용하여 우리가 표현해 보도록 할 겁니다. 그럼 2번도 정리해 주세요. 정리할 시간이 부족한 친구들은 잠깐 동영상 일시 정지하고 실험 관찰에 작성해 주세요.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관찰 계획을 세우고 관찰한 결과를 관찰 기록장에 앞으로 어떻게 기록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다음 과학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안녕.